네, 이주자의 증가, 특히 결혼 이주의 증가는 국적을 가진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가족,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정책의 지원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뭔가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원, 어떤 제도,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라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따라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역시 국적법 3, 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국적법 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출생 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고 또 그 국적 취득자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과 그 구성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에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는 다문화 가족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가 증가했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다문화 혼인 건수입니다. 2008년에 36,600여 건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6년 21,700건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0년 통계는 16,000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통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시점으로는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타난 통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0년 통계를 가지고 비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출처에서 2020년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서 그냥 그 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자료는 2019년에 대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여전히 다문화 혼인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대체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60%,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한 18%, 19% 정도에 해당되고요.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귀화자인 경우는 15%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전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한 가정이 다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혼인 증가와 함께 눈여겨볼 점은 출산의 증가입니다. 역시 다문화 가정 정책,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즉 부모나 한쪽이 외국인 혹은 귀화자인 경우, 혹은 부모 두 분 모두 귀화자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다문화 가정의 출산수를 보면 2012년에 약 23,000명으로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1,600명, 16,000명 정도입니다. 2019년 대비 8.5% 감소. 그러니까 2019년으로 생각하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6,000명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 출산화 대비 비율로 본다면 2015년에 4.5%를 기록하고 이후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에 6%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산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요. 비율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신생아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증가 효과를 기록할 수 있는 증폭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신생아 구성을 보면 첫째 자녀인 경우가 약 58%, 둘째 자녀인 경우가 32%, 셋째 자녀인 경우가 1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자녀가 나타나는 경우 2010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2010년에 비해서 2019년, 2020년이 셋째를 낳는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정이 늘어나서 셋째 자녀이기 때문에 가정이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혼인 연령의 구성입니다. 남편의 경우에 45세 이상이 29%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 정령 뭐 이런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늦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귀화 여성의 경우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4%,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이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여성도 44.3%에 달합니다. 2010년에 11%에서 대폭 감소한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나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결혼에서 여성이 19세 미만인 경우는 0.4%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주 여성의 경우에 이주 여성 비율이 2010년에 11%에 달했다는 것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나 이런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례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성격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문화 정책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주마상관격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효성의 문제는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문화 가족, 이런 다문화 가족의 발전,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역할이나 기대가 바뀌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잖아요. 갓 결혼했을 때는 적응하고 장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꾸미고 사는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제적으로 차별이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지만 자녀를 가지게 되면 양육을 지원해야 되고 자녀가 학교에 가게 되면 자녀의 사회화 문제, 그리고 자녀의 교육 문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펴게 되고요.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면서 벌써 10년,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당연히 다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혹자는 지나친 지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필요가 다원화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 다문화 자녀의 교육 지원, 건강한 다문화 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바로 그런 거죠. 수요, 필요가 다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각각의 수요에 합당한 정책들을 세분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한국어 교육, 전문 취업 교육,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더 많은 세분화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만 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뭐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위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보호시설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 보호 및 자활시설 운영 비슷한 겁니다. 폭력, 성매매 피해 이런 것으로부터 대피하고 동반 아동 포함해서요 숙식 제공하고 긴급 보호하고 상담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지해주기 위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보육시설을 따로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방문학습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2세부터 12세까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그래서 한국어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특화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성장, 가족관계 향상, 역량 강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어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가족의 학위 취득 지원, 외국어 상담 서비스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외국인의 서울 생활 살핌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 개선 사양의 접수와 대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ONF,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한쪽은 다문화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 그리고 중도 입구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 자녀 진학 지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장학금, 합동결혼식, 글로벌 체험 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경제, 범죄 예방, 운전면허, 경찰서 교육, 그런 법률 교육, 이런 체험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 이건 사회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외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많은 부분 몰라서 겪게 되는 불이익, 몰라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지식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을 빚어낼 수 있는데 그 오해가 생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인식 차원에서 본다면 저런 다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모국어 교육 지원도 합니다.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와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언어와 문화 격차를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거는 모든 가족에게 사실 적용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필요에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외국인 주민의 대표자 회의 운영, 이제 커뮤니티 빌딩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슬 밀러가 말하는 차별 포섭 정책, 동화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분류할 때 3가지로 분류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델에서는 동화주의 모델에서 다문화주의적인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이런 법과 제도를 2000년대부터 마련해 왔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2006년 여성가족부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대통령 참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개, 그걸 포함해서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그러니까 여성 결혼 이주자 지원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2006년에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었고요. 3차에 걸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인 2018년, 2022년 사이에는 모두가 존경받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지원,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지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에 관한 외국인에 대한 제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년에 만들었고요. 이 법에 입각해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5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본 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과제, 방법, 추진 시기,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해라 라고 했고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계획, 외국인 정책 수립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이런 것들이 큰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난민법, 문화 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법적인 법과 제도에 관한 제정과 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외국인 정책 기본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만드는 거고요. 외국인 정책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차,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 기본 계획과 맞물려서 설정된 시기이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3차 기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부처들이 다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을 맡아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같은 경우는 재외동 부교류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부는 문화다양성 제고, 경찰청은 범죄 예방,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및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 기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 중국도 이민문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고, 국내 환경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치안, 환경 악화, 일자리 침해 우려, 역차별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 그러나 그 와중에서 이민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상생화합, 이런 쪽, 그러니까 수용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편견, 왜곡, 혐오, 이런 부분도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것, 이 중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구 감소, 학력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청년 실업률, 이거에 따른 이제 반이민 정서,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인재, 선별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중일 간의 유치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얼핏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정책을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청년 실업
높아지면서 반이민 정서가 나타나서 우려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반이민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책 목표들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을 하겠다. 이민자가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건설하겠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세부 내용들도 옆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3차 기본계획인데 3차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주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양적 확대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 통합체제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류, 영주, 국적 취득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고려하려고 할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차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우수인력 유치, 외국인의 자립성장 환경 조성 이게 이제 강조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 원칙,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제, 이런 이제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문제,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 취업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자질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국적 체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회통합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야기는 효용성은 또 다른 평가이겠지만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참가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